저 월요일 기출특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의 계획서 혹시 다들 갖고 계신가요? 강의 계획서. 요거 한 번만 확인하고 뒤에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강의 계획서 자료. 저도 수험 공부할 때 그랬어요. 강의 계획서 잘 안 챙겼죠. 근데 강의하고 나서는 제 강의 계획서를 제 책상에 꼬박꼬박 붙여놓습니다. 오늘은 요거 해야 되는구나. 예습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강의 계획서를 보면 그 강사가 어떻게 강의하려고 하는지 의도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럼 자신한테 맞는 강의를 찾아볼 수가 있죠. 정보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자, 일단 12회 합니다. 12회 할 건데요. 마지막 날 12회 사신문 전범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사신문항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는데 개수형을 20개 정도 낼 겁니다. 개수형 20개. 지문은 오지선달과 베이스고요. 삼지사지 없고 오지, 그러니까 최소 지문 5개, 그리고 많게는 7개까지 갈 거예요. 많게는 7개. 그리고 박스형을 20개 낼 겁니다. 박스형을 20개. 작년 기출이랑 가장 비슷하게 문제를 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교재는 법행 바이블인데 다행히 작년과 달리 분권이 돼가지고 아마 가방이 조금 가벼워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부교재가 요거 쟁점정리 민법인데 요거 혹시 다들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신 분은 9시 30분에 수험 선물이 열린다고 하니까 요걸 통해서 제가 민법을 다시 한 바퀴를 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혹시 기본서를 다들 갖고 계실 거니까 요 쟁점정리 민법을 돌리는 이유는 내가 보는 기본서의 가독성과 회독수를 조금 더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보충 교재인 거죠. 호환성이 100%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가셔서는 기본서를 다시 한번 일독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맞는 기본서. 기본서가 없다. 그러면 실력이 좀 되신 분들이죠. 갖고 계신 2차 교재를 보셔도 됩니다. 2차 교재를. 자, 그리고 나서 강의 목표를 보면 기출문제가 역시 최고의 교재니까 이거 다 암기하실 거예요. 이해 아닙니다. 지금은 이해 아니고 암기예요. 암기. 이해는 저랑 함께 하시는 거고 요 수업 이후에는 집에 가셔서는 그냥 지문 자체를 잘근잘근 씹어서 머릿속에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1번 목차 옆에다가 플러스 4개년 최신 판례 이렇게만 써주실까요? 우리 수험생분들의 1차 교재입니다. 2차가 지난주까지 행정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1차 중심을 할 거예요. 1차 중심을. 근데 2번 이제 쟁점정리 민법 통해서 1회독 다시 한번 돌려드리는데 요거 머릿말 한 번만 봐주세요. 머릿말 한 번만. 쟁점정리 민법의 머릿말. 제 서브 스타일이어서 수험생분들한테 좀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회독수를 올리셔가지고 자기에게 체계화를 좀 체화를 시켜셔야 되겠죠. 자, 본서 특징 보시면 제 구체적 쟁점의 도예거든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가불병들을 웬만하면 다 그림 그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체적인 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설문을, 사례형 설문을 봤을 때, 내지는 객관식 지문에서 사례형 지문들을 봤을 때 바로바로 머릿속에 그려지게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문제 보고 이미지를 연상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사례형 보면은 옆에 가불병을 써요. 근데 그 가불병 그림이 첫 번째 틀려버리면 안 되니까 한 번 그릴 때 제대로 그리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쟁점을 찾아내자. 쟁점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일단 쟁점을 못 찾으면 누락이고요. 쟁점이 제시돼서 쟁점이 찾긴 찾았는데 목차 현출을 못 시키면 판례 누락이겠죠. 판례 누락. 그리고 개념 못 쓰시면 개념 누락입니다. 개념과 취지, 제도, 법적 근거에 1점씩 배점이 딱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번 보시면 반복 출제되는 쟁점만 선별했습니다. 이게 수험 적합성이죠. 여기 우리 수험생분들이 플러스를 하시면 돼요. 토탈 변시, 사시, 법원행시, 법무사. 요렇게 했습니다. 4가지. 아마 법원행시 분들은 법무사 시험이 가장 유사할 거고요. 변시와 사시에서는 쟁점만 가져오셔야 되겠죠. 쟁점만. 자, 그다음에 3번 목차 키워드. 요거를 제가 다 잡아드렸습니다. 사례를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목차 키워드 잡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특히 목차. 단답형 목차가 아닌 사례형 목차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4번 호환성.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는 이제 복습하실 때 각자 갖고 계신 기본서가 김준호 저여도 되고요. 김영배 저여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교재여도 됩니다.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교재를 보셔도 되고 박 변호사님 민법 정리를 보셔도 돼요. 민법 정리를 보셔도 되는데 법원 행시를 준비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강의 계획서로 돌아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강의할 때 가장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는 저는 지문호익수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민법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정리 암기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2차 사례형 쟁점을 같이 갈 거고 유예가 없어진 이 마당에 민소법 쟁점을 무조건 들어갈 건데 2차 사례형 쟁점과 민소법 쟁점을 무조건 들어갈 건데 혹시라도 이게 공부가 조금 미진하신 분들한테는 어색할 수가 있어요. 어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적응을 저와 함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민소법. 관련 쟁점들을 옆에다 써드릴 테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갖고 계신 민소법 교재를 찾으셔가지고 쟁점을 팍 체킹해 두시는 겁니다. 체킹. 왜냐하면 법원행시 같은 경우는 집행법 판례 나오고요. 집행법 판례 나와요. 그 다음에 민소법 판례 나와요. 민소법 판례가. 그래서 어렵죠. 특히 등기직 때문에 부등법이 많이 나옵니다. 부등법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사례형 답안 구성 시스템을 통해서 2차 답안 작성, 목차 구성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해보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1차 객관식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요거 2차로 나왔습니다 하는 것들은 제가 문제를 드리고 그 다음 장에 목차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사례형 모범 답안이 아니라 목차 구성된 것만 볼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목차를 잡아드린 거에 밑에 판례는 1차 객관식이 판례가 됐구나. 그걸 이제 원형 지문으로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암긴 거예요. 개념이라든지 중과실 개념이라든지 뭐 착오 개념 같은 거는 갖고 계신 기본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민법은 개념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개념 모르면 진행을 못합니다. 개념. 이유인즉슨 제가 가장 많이 예시로 드는 게 요건데요. 사행위 개념은 다들 머릿속에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행위 개념. 근데 이거를 막상 쓰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랬을 때 406조 조문을 알게 되면 쓰게 돼요. 요게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개념 요소가 지금 다 들어갔죠. 재산권 목적이니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니까 과연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윤재산분할 청구권과 상속재산분할 청구권과 상속포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게 과연 뭐냐. 여기서 이제 사회사를 뽑아내시는 거죠. 그럼 사회사 개념이 또 나와야 돼요. 사회사 개념이. 그럼 공동담보 부족이죠. 그럼 공동담보 부족이 뭔데? 그럼 무자력이 또 나오셔야죠. 무자력이 차례대로 가시는. 그럼 공동담보 부족이 어떤 거에 대한 공동담보 부족인데 이제 요거 완전 생기초 나와버리는 거죠. 여기서 오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책임재산이 뭔데라는 개념이 또 나왔어요. 이거 확보죠. 채권자 취소권을 민법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 수험생분들이 합격하고 나시면 오히려 이놈보다 압류 추심을 더 많이 맞닥뜨릴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일탈된 재산을 일탈된 재산을 다시 돌리는 거죠. 그거 말고 아예 일탈 자체를 방지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게 압류 추심입니다. 그럼 이거 말고 책임재산 굳이 확보하지 말고 채무자를 새로 하나 만들어버리면 되죠. 그게 보증이에요. 그거 말고 아예 물권자지위를 취득해버리면 되죠. 그게 담보입니다. 담보, 물적담보, 저당권. 그러면서 보세요. 채무자의 법률행위니까 제3자의 법률행위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법률행위라고 했으니까 채권행위, 물권행위 상관없구나. 그리고 해야 하는 이니까 적극적이죠. 적극적이니까 CF 단순 부작위는 안 되는구나. 요게 두세 줄로 나오셔야죠. 사행위 개념.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판례 사안들을 1차 객관식에서 암기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판례 사안을. 제가 글씨가 또 막 날라갔죠. 그래서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안 보세요. 1차 하실 때는 판례만 주구장창 보는데 개념 요소에서 다 끄집어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냥 대입입니다. 그럼 2차 사례를 하실 때 어떤 게 좋아지냐면 구체적인 판례 사안을 모르겠어. 판례 원형 지문을 몰라도 이거 가지고 그대로 사안 포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남들보다 조금은 더 쓰게 되겠죠. 근데 요거 날라갔고 구체적 판례 원형 지문도 날라갔어요. 그럼 둘 다 누락이니까 개념은 항상 머릿속에 끊임없이 넣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목차 구성 능력 해드리고 마지막 단락에 민사소송법 중요 쟁점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요. 좀 이게 지금 시식부터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민사소송법 쟁점이 간단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강의진도시 유의사항은 저는 항상 민법 총칙 채권을 같이 합니다. 민법 총칙 채권을. 자, 이유인 즉슨 이제 민법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민법 체계를 먼저 잡을 때 두 가지예요. 결국은 채권 하나 공부하시는 거고 물권 하나 공부하시는 건데 지금 첫 번째로 잡으셔야 되는 게 요 놈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는 결국 돈 문제죠. 그 채권 중에서도 금전 채권 위주로 공부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당사자가 있을 거고 이들 간에 어떤 법률행위를 할 건데 이 법률행위가 바로 권리의무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에 관해서 분쟁이 터지는 거죠. 분쟁이 터져가지고 우리의 갑께서는 법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거고 법원이 으라 너 지금 소제기 당했다. 소장 부분을 송달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럼 갑이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갖게 되고 이 권리를 소송상 행사할 건데 이 권리 중에 우리는 일단 채권입니다. 채권. 그럼 채권 발생 원인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발생된 채권의 유형 중 금전 채권이죠. 특정물 채권 말고 금전 채권 할 거예요. 그럼 금전 채권 중에 첫 번째로 공부하실 거 A급입니다. 매매대금 채권. 두 번째가 임대차 보증금을 하실 거고 세 번째가 공사대금 채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흔한 4번 대여금. 일단 요게 베이스예요. 요게 베이스. 이게 지금 채권 강론이죠. 그럼 민법 총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 계약 당사자 확정입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 그러니까 소송에서도 민사소송에서도 첫 번째로 공부하시는 게 소송의 당사자 확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죠. 민사소송법 소송의 당사자 확정. 소송 전에 사망한 친구와 소송 중에 사망한 친구 그거 어떻게 규율할 거냐. 그럼 그거는 이제 민사소송법만의 독자적인 영역이 있을 거고 우리 민법에서도 계약 당사자를 확정 어떻게 할 거냐 법률행위 해석 문제입니다. 보세요. 법률행위에서 나타났으니까 요거 한번 해석해 보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말고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자, 첫 번째, 갑의 채권자가 들어가는 영역대들. 그리고 민법교재에서 보기만 해도 경기가 일어나는 압류추심입니다. 압류추심.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올해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질권자예요. 이 친구랑 차이점은 얘는 채권자고 얘는 물권자입니다. 그래서 압류가 필요 없죠. 압류가 필요 없다. 자, 그리고 나서 요런 싹 다 채권들이 제3자가 들어가는 거 맞죠? 요것도. 채권 양도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채권 양도인. 그리고 채권을 이제 별개 계약으로 하나 만들자면 요 놈 들어가겠네요.
보증채권 하나 더 들어가겠죠. 보증채권.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친구들 제3자, 그 다음에 채권 양수인. 그래서 이중매매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거예요. 채권 양도 이중매매 시스템이. 자, 요렇게 갑의 권리를 찾아놓고 이제 을의 항변 권한을 찾아보는 거죠. 자, 계약 자체를 실효시키는 거. 첫 번째, 우리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시는 거 무효 취소예요. 그 다음에 계약 강론가서, 계약 총론가서 하시는 해제입니다. 해제권 발생 사유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 작년 기출 취소에서 나왔어요. 취소에서. 보세요. 어떤 법률행위가 들어왔고 갑이 어떤 청구를 했는데 을이 그거 착오 취소로 들어갔다. 계약 자체를 실효시켜서 거절하겠다는 거죠. 거절. 계약 자체를 실효시키지 못했으니까 채권 자체를 날려버려야 되겠죠. 일단 발생을 해버렸으니까 채권 자체를 날려야 된다. 자, 민법 총칙에 있는 소멸시효, 그리고 채권 총론에 있는 변제, 그 다음에 채권 총론에 있는 상계, 그 다음에 행사를 저지, 잠깐 뒤로 밀어둘까요? 동시행 항변권. 민법상 4대 항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매년 나오죠. 매년 나오는. 그래서 변제와 관련돼서는 대위와 충당이 항상 특 A급으로 등장하셔가지고 변제자 대위권자들 싹 다 나오고, 혹시라도 채무자를 또 하나 만들고 싶으면 이제 이 친구가 채권을 넘기겠죠. 채무를. 채무인수예요. 채무인수. 자, 요게 지금 민법 총칙이랑 채권 총론 시스템입니다. 이 사안에서 이제 다수 당사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지금 공부할 틀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민법 2차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 2차는. 재작년이 상계였죠. 14년 상계. 그래서 올해는 이쪽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소멸시효가. A급 판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원 NC 특징은 한 번은 갑의 청구 권한 라인을 건들고 한 해는 을의 항변 권한을 다뤄요. 지금 그게 경련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올해는 실상은 항변 권한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작년은 요쪽에 나왔잖아요. 요쪽이 다 나왔어요. 청구 권한 중에. 그럼 올해는 요쪽이 유력합니다. 요쪽. 해제 그리고 소멸시효가 유력한 거예요. 이를 토대로 해서 분쟁 들어갈 건데, 그럼 분쟁을 어떤 걸 가지고 판단을 할 거냐. 그게 첫 번째 이제 법원인 거죠. 이제 법원부터 천천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이 깊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기본서 회독수를 올려드리기 위해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 분들이 민법이 뭐냐고 질문을 하시면 대답은 해줄 줄 아셔야 돼요. 그냥 한 단어 말씀하시면 되죠. 법률관계. 민법은 법률관계다. 그럼 우리 민법은 특히 사법이고요. 실체죠. 사법 실체. 보세요. 사법을 공법이랑 어떻게 구별할 거냐. 행정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신단 말이에요. 뭐 대상이라든지 주체라든지. 보세요. 사법과 공법의 구별 기준을 알게 되려면 이 법률관계 개념을 아셔야 되죠.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되고, 이 법률관계가 결국은 권리 의무로 발생되고, 이 권리 의무가 어떻게 발생할 건데, 첫 번째는 법률행위, 두 번째는 법률 규정. 그래서 법률행위를 이루는 요소가 당사자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걸 의욕하겠죠. 그 이러한 의욕한 것을 반드시 표시하셔야 될 거예요. 표시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민법이 당사자로서 개인 대 개인 간이라면, 그럼 공법은 주체가 다르죠. 주체가 행정청이에요. 주체가 행정청.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들어간다.
그리고 그